외로워요. 조금만 여기 있어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나를 덮칠 듯이 얼굴에 가까이 대했다. 선머슴 같은 아내와는 다른 접근법에 나는 오싹함을 느꼈다. 꼭 비밀로 하겠다며 그녀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곧 울음이 쏟아질 것 같은 눈망울로 계속 간청했다. 그녀는 미진이는 술 마시고 잠들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걸 잘 알지 않느냐며 당당하게 나에게 말했다. 나의 이성은 무너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아내의 절친한 친구와 한 몸이 되었다. 내 이름은 김선우,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43살이다. 동네 후미진 곳에 꼬마 빌딩을 통째로 빌려 1층에 우리 부부의 주거 공간을 두고 2층과 3층은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3층짜리 작은 빌딩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으로 할아버지가 예전부터 식당으로 사용하셨던 건물이다. 흔히 TV 정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것과 같은 허름한 주택보다 더 좁다. 2층은 조리장, 3층은 작은 바 카운터와 사인용 테이블을 2개를 마련했다.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은 사다리와 같은 가파른 경사로가 있고 고객들은 이 계단을 3층까지 올라가 식사를 하게 된다. 결코 번성할 요소가 없을 것 같은 낡은 구조의 레스토랑인데 그래도 오랫동안 할아버지가 운영해 오신 만큼 단골 손님들이 많은 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오래된 건물을 헐어 토지를 매각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때에 중학교 2였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아내도 식당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의 생각이 겹쳐 연애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부동산을 그녀에게 소개했더니 그녀도 이곳을 퍽이나 마음에 들어했다. 도심에 있다는 것을 잊게 하는 작은 쉼터 같은 느낌이 좋다는 그녀였다.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식당을 재정비하여 깔끔하게 리모델링하였다. 운 좋게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컨셉에 딱 들어맞게 내부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었다. 창업 경험이나 요리 실력이 부족했던 나에게 아내는 천군만마와 다름이 없었다. 어느새 아내로부터 조언을 구하게 되고 우리는 함께 머리를 쥐어짜기 시작했다. 학창시절에 친한 사이이기도 해서 우리는 점차 몸을 맞대고 당시보다 더 깊이 서로를 알아갔다. 사업 파트너이자 연애의 동반자 된 우리는 한동안 애매한 관계를 이어갔지만 아내가 마흔을 맞기 전날 나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였다. 그녀는 새삼스럽게 부끄럽다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결혼과 때를 같이 해서 나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녀와 함께 가게를 하게 되었다.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나 가로수 철쭉이 거리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5월. 가게 문을 닫은 후에 아내가 저녁 반주를 청해왔다. 설거지를 마치고 카운터 테이블 세트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새로 만든 요리를 들고 계단을 삐끗하면서 3층으로 올라왔다. 아내는 최근 신메뉴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나는 그냥 평소처럼 아내가 들고 온 음식을 맛보려고 하는데 음식을 가져온 쟁반에는 결혼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있는 편지를 발견하였다. 그렇다. 나는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큰일 났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자 긴장한 나를 보고 아내는 킥킥 웃었다. 아내는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며 나의 등을 두드렸다. 다 들켜버려서 무안해하면서 사과하는 나를 보고 아내는 웃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1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서로 수고했다고 말하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해온 것들을 같이 추억했다. 우리의 노력 덕분인지 우리의 식당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내가 점심 특선으로 선보인 메뉴가 그야말로 대박을 친 것이다. 유명한 유튜버가 한번 다녀가고 나서는 우리는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졌던 것이다. 올해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쉬면서 하자고 나는 아내를 다독였다. 생각해보면 지난 1년간 신혼의 추억보다는 식당 일을 붙잡고 늘어졌던 것 같다. 그날은 기념일이기도 했고 서로 지난 1년을 추억하느라 시간 가는지 모르고 술을 마셔댔다. 조금 과음을 했다며 아내는 뺨을 붉게 물들였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너무 바빴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는 아내를 보자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도 앞으로의 1년은 서로를 조금 더 돌보자며 우리는 다짐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신혼을 너무 못 즐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아내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알바생을 써볼 것을 제안했다.
사실 우리 가게는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해야 해서 숙련된 사람이 필요한데 적임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손님을 덜 받아도 우리 둘이 다 해결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아내의 지인 중에 실력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일하면 될 것 같다고 아내가 말하였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에게 믿고 맡기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아내의 제안에 동의하며 빨리 그 사람을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우선 아내가 이력서를 받아서 나에게 전달해주겠다고 했다. 우리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내의 제안에 들떠 그 사람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려는데 갑자기 아내가 나를 침대로 초대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좋은 부부라고 자부하지만 침대 위에서는 아내가 항상 우위였고 나는 내 마음대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밤 만취한 아내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술이 남아있는 나와는 대조적으로 아내는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아내는 내가 일어나 있는 걸 보자 준비한 아침인 토스트와 샐러드와 커피를 내왔다. 숙취가 있는 아침에는 적합한 식사는 아니었지만 나는 무심하게 토스트를 계속해서 입으로 가져갔다. 아침을 먹는데 아내가 어제 얘기한 지인이 오늘 당장 가게를 보러 가고 싶다고 했다며 나에게 말을 건넸다. 예정에 없던 아내의 친구는 점심때쯤 오기로 해서 단골 점심 메뉴를 같이 먹기로 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를 정비했고 아내는 조리장으로 향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출입문 종소리가 울리고 계단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2층에서 아내와 여성의 즐거운 목소리가 들렸고 곧 영미 씨가 다가왔다. 가파른 계단에서 아내의 미소가 보였고 그 뒤에는 품위 있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작은 여인이 있었다. 어깨까지 자란 머리를 하나로 묶고 옅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파란색 원피스에 짙은 감색 카디건을 걸치고 아내는 라운드 티를 입고 있었다. 피부결이 희고 약간 처진 눈과 작은 입이 인상적이었다. 눈 밑에 있는 점은 약간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다. 영미 씨는 나를 보자 고개를 푹 숙이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선머슴 같은 아내와 달리 매우 얌전하고 조용한 성품을 지닌 사람 같았다.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데 친하게 지냈다는 게 참으로 이상할 정도였다. 우리는 아내가 만든 점심을 먹으면서 일의 흐름과 출근 날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젊은 나이의 대학원생과 결혼하여 아이를 두었지만 이내 남편과는 사별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성장해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혼자서 달리 할 일도 없고 매일이라도 출근할 수 있다고 해서 월요일 정기 휴일과 화요일 이외에 출근하게 되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도 한동안 여자들의 수다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카운터로 돌아가 다음날 준비를 시작했다. 영미 씨의 첫 출근일은 5월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찌는 듯한 더위였다. 서울의 최고 기온 35도로 한여름 날씨를 기록해 아스팔트에 반사가 심했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으로 나타난 그녀는 오늘부터 잘 부탁한다고 카운터에 왔다. 우선은 잡무를 익히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아내가 아닌 내가 가르치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테이블 번호나 메뉴 등 대충 필요한 것들을 가르쳤고 그녀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 손은 하얗고 섬세했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손톱은 자연스러운 윤기를 바라며 무척 여성스러웠다. 성실한 그녀는 곧바로 일처리가 투입될 정도로 금방 일에 익숙해졌다. 출입문 종이 울리면 2층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3층 객석으로 안내하면 메뉴를 설명하고 오더를 받는다. 음료는 나에게, 음식은 아내에게 오더를 통과시키면 요리를 제공하고 음료 리필을 진행하고 계산을 하고 배웅을 하고 테이블을 치운다. 그녀가 능숙하게 일해주는 덕분에 나와 아내의 부담은 많이 경감되었다. 영미 씨는 반년도 하지 않고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했고 내가 쉬어도 아내와 둘이서 가게를 운영할 정도가 되었다. 어느새 지난 1년이 또 얼마 남지 않게 되어버렸다. 11월 두 사람이 나의 생일을 축하해주기로 해서 나는 하루 자유롭게 놀게 하고 폐점후에 가게로 돌아왔다. 출입문 문을 열고 3층까지 계단을 오르자 생일 축하하며 두 사람이 나를 반겨주었다. 3층 테이블 두 척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호화로운 식사가 놓여 있었다. 요리는 모두 맛이 있었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계는 12시가 넘었고 와인은 5병째가 비어 있었다. 아내는 카운터에 엎드려 숨소리를 내며 골아 떨어져 버렸다.
나는 슬슬 영미 씨를 보내기 위해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한사코 거절하며 알아서 집에 들어가겠다고 나에게 말했다. 옆에 골아 떨어져 있던 아내가 갑자기 자기를 1층에 침대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아내는 원래 술에 취하면 아무 곳에서나 잘 자는데 마침 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1층으로 자신을 옮겨달라는 것이었다. 우선 술에 취한 아내부터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들어서 1층으로 내려갔다. 침대에 아내를 눕히고 이불까지 덮어주고 방문을 닫고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으로 가보니 이미 영미 씨도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테이블에 엎어져 잠이 들어 있었다. 아까 보내줄 때 그냥 갔으면 좋았으련만 그녀 역시도 자신의 주량을 한참 넘긴 듯 했다. 그녀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지만 이미 그녀도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였다.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나는 2층 쪽방에 이불을 폈다. 나는 그녀를 들어 2층 쪽방에 깔아 놓은 이불 위에 눕혔다. 오른쪽 어깨에 짊어진 영미 씨를 아내의 이불에 살짝 내려놓자 나도 취기가 단번에 돌았다. 숨도 쌕쌕거리고 있어 쓰러지듯 옆에 누우면 의식이 멀어질 것 같았다. 그때 영미 씨가 내 팔을 잡아 당기고 있었다. 나는 예상치 못한 일에 자세가 무너져 버렸다. 그녀가 아직도 술에 취한 것 같아 나는 그녀에게 너무 취한 것 같아 이불을 깔아 놓았다고 말을 해줬다. 아무래도 영미 씨가 지금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술에 취해 못 알아들었겠지만 나는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까지 여기서 편히 주무시라고 말하고 방을 나서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녀는 내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외로워요. 조금만 여기 있어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나를 덮칠 듯이 얼굴에 가까이 대했다. 선머슴 같은 아내와는 다른 접근법에 나는 오싹함을 느꼈다. 꼭 비밀로 하겠다며 그녀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곧 이성을 잃고 그녀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아내와 전혀 다른 느낌이 황홀함을 느끼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올랐다. 우리는 정신없이 서로를 더듬었고 2회전을 끝냈을 무렵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만족한 듯 택시를 잡고 돌아갔다. 나는 샤워를 하고 내 이불에서 잠이 들었다. 커피향에 눈을 뜨니 평소와 같은 상태로 아내가 주방에 서 있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은 아침 식사가 테이블에 늘어서 있었다. 나는 바로 몇 시간 전의 뜨거움을 떠올리며 따끔거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는 아내의 눈을 피해 서로의 욕망을 채우는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서로의 욕망을 더욱 커져서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것이다.